오늘이 연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새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쪽에 있는 21쪽의 내용부터 우리가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20쪽 답 좀 맞춰보고 가죠. 20쪽 숙제 해왔을 거라 믿을 텐데 설마 안 해온 인간이 있진 않을 거고, 그죠? 본교재 20쪽에 숙제 좀 맞추고 갑시다. 20쪽입니다. 20쪽. 그래서 20쪽 답부터 좀 불러줄 테니까 채점하시고요. 안 했으면은 답 적지 마라. 어차피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어차피 너네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그것까지도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답 맞춰보겠습니다. 1번의 정답 몇 번입니까? 그래서 1번의 정답 4번. 1번 4번, 2번에는요? 5번. 5번, 3번은? 3번, 4번에는요? 47, 5번은? 4번, 6번은? 25, 7번은? 3개. 아니요. 9개죠, 9개. 7번에는 9개, 8번의 답은요? 1번입니다. 요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틀린 거, 질문. 틀린 문제 질문. 367이요. 네. 6번, 367? 367이요, 367. 자,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7.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67 말고 더 있나요? 367 말고 더 있나요? 없으면 여기 보세요. 3번부터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집중. 자, 우리가 원했던 거는 여기 첫 번째로 주어져 있는 요 13 더하기 A인데 이게 결국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여기 3번의 내용입니까? 13 더하기 A의 루트 씌운 게 뭐가 되었으면 좋겠대? 그치? 이게 지금 현재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여기 13 더하기 A의 루트 씌운 게 자연수가 되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거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인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어떤 수 네모를 잡았을 때 그 어떤 수 네모에 제곱이 돼야 돼? 아니면 되지 말아야 돼? 그치?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루트를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게 나의 목표니까, 그럼 루트 사라지게 만들려면 어떤 수 네모를 가지고 제곱을 해줘야 돼? 아니면 말아야 돼요? 그거 잘 생각해봐.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대. 그럼 루트가 벗겨져야 된대. 그러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어떤 수에 당연히 몇 제곱이 되기만 하면 루트가 사라진대? 그래, 2제곱이 된대. 이 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수의 제곱꼴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현재 나의 목표니까, 그럼 나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채 13 더하기 A부터 하나 잡아가지고 우리가 표현해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말아야 되는 거야? 그거부터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런 얘기 아닐까? 지금 여기 문제가? 그쵸? 여기까지는요? 야, 네가 질문해놓고 네가 안 보면 뭐 어쩌자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13 더하기 A로 잡아준 게 어떤 수 네모를 잡았을 때 그 네모의 제곱꼴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적어도. 그럼 나는 지금부터 A라는 자연수를 계속 더해서 어떤 수의 제곱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원했던 내용이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럼 그 순간에 가지고 보았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 일일이 노가다를 쳐가지고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될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보여주기만 하면 될 테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주면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봐. 그럼 첫 번째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그래서 뭐의 제곱부터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얘가 그러면 야, 뭐의 제곱부터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래, 어쨌든 13보다 큰 애들 나와야 되면 그거보다 큰 애들 4의 제곱부터 나오면 되잖아. 16 이런 애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4의 제곱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5의 제곱 그 다음에 6의 제곱, 그치? 그 다음에 어느 제곱까지 가면 되냐면요 7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흘러가 보다 보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다 보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찾을 수 있는 A가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안에 들어가야 되는 얘 A가 누구보다 작은 자연수들만 나오면 되는 거라서 그치? 얘가 40보다 작은 애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을 더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최대가 지금 이제 53이란 말이야. 괜찮아요? 그럼 53보다 작게 되는 제곱수만 만들 수만 있으면 끝난 거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봐. 그럼 어디서 끊길 거냐면 여기서 끊기겠지. 그래서 괜찮아요? 네, 8의 제곱부터는 64고 64가 되려면 적어도 40 얼마가 필요하니까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40보다 작은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이 4개밖에 없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것만 찾아준 게 정답이니까 정답은 그래서 뭐 x를 찾는 건 아니니까 x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정답 그래서 몇 개다 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야. a의 개수 읽으면 되니까 정답 몇 개다? 4개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치? 그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6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별건 없잖아. 지금 여기 문제들이. 그쵸? 푸는 대로 그대로 풀면 되는 거니까 잘 봐. 자, 6번입니다. 집중. 나는 여기 있는 얘가 첫 번째로 잡아줄 수 있는 애가 루트 0.5.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얘가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루트 2분의 9. 마지막으로 루트 얼마가 돼 있냐면은 마이너스 루트 11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5가지가 주어져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가장 작은 거랑 가장 큰 거를 찾으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가 됩니다. 맞죠? 그럼 내가 얘기했지. 이거 대소 비교하려면 당연히 다 일단 뭘 딱 씌워놓고 가는 게 가장 편합니까? 루트를 다 씌워놓고 가는 게 편하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왜? 루트가 있고 루트가 없는 애들을 비교하라고 했을 때 루트가 없는 애들을 비교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거를 비교할 때는 당연히 모든 숫자들에 다 루트가 있어야 돼? 아니면 없어야 돼? 모든 숫자들의 루트가 있어야 돼? 아니면 없어야 돼? 루트가 없는 애들끼리 비교하고 싶을 때는? 다 없어야 되는 게 편하잖아. 근데 여기 있는 거를 보면 알겠지만 루트를 다 없앨 수 있는 애니? 그건 아니지 않아요? 루트를 없앨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가 현재 루트를 없앨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니까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나는 루트를 없앨 수는 없다. 다시 그럼 루트를 없앤 거. 그러니까 루트가 없다라고 판정이 난 걸 루트를 씌워서 판단할 수는 있으니까 아니면 없으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건 가능하니까 그럼 루트를 씌워서 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루트를 씌워서 보자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소수 또한 마찬가지 우리는 분수로 바꾸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그럼 0.5를 분수로 바꿔봐. 그럼 얘가 몇 분의 몇이 될 거냐고? 2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는 그냥 앞에 냅뒀을 때 4만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러니까 루트 씌우면은 4는 5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래 4의 제곱으로 바뀌게 될 거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4는 얼마가 될 거라는 거야? 16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되겠지. 괜찮아요? 그럼 얘는 안에 있는 거는 당연히 제곱을 해줄 수가 있어? 아니면 없어? 야, 안에 거는 제곱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있네요. 그럼 나는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얘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 얘가 그래서 9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괜찮아요? 그럼 나머지들은 뭐 정리를 못하니까 그대로 냅두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숫자 5개, 즉 이거 중에서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를 찾아보세요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이게 결론이잖아. 괜찮아요? 그럼 내 마지막 질문은 이건데, 그럼 적어도 가장 작은 거를 찾으래. 그럼 가장 작은 거를 찾으려면 여기 있는 얘 중에서는 어디를 보는 게 맞을까? 당연히 음수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나올 거니까 음수를 봐. 그럼 음수는 안에 들어가 있는 절대값, 즉 다시 한번 숫자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큰 수예요? 아니면 작은 수예요? 그렇게 더 멀리 떨어질수록 더 작은 수라는 건 아니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음수가 얘네 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더 작은 것,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더 큰 거 아니면 더 작은 거? 더 큰 게 더 작은 숫자가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a가 되는 건 마이너스 루트 16이 아니면 마이너스 11이야? 그치, 마이너스 루트 16이 제일 작겠죠. 그래서 얘가 a가 되는 거야. 가장 작은 숫자니까. 이렇게 찾으면 돼. 예준이 됐냐? 네.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수는 네가 찾아봐. 그럼 뭐예요? 가장 큰 수는? 가장 큰 수는 루트 9요. 루트 9? 맞지? 얘가 제일 크잖아. 2분의 1과 2분의 9랑 9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루트 9니까. 그래서 얘가 b.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 b 가지고 장난치는 게 우리 문제고 어차피 빼라고는 제곱해서 하라 그랬죠? 그럼 제곱해서 한 거는 더 쉬우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답은 그렇게 찾으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질문? 더 없죠? 여기까지는? 정답 25야? 응, 정답 그래서 16 더하기 9에서 25.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7번도 똑같이 한번 볼까요? 자, 7번도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자, 집중. 그럼 마이너스 3 이상이야. 누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루트 x가. 그리고 나서 얘가 누구 이하가 되면 되냐면 0 이하가 되면은 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저기 루트 안에 들어가게 되는 애, 걔가 과연 누구입니까? 라는 거를 하나하나 봐주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딴 건 아니겠지.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당연히 루트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루트가 있고 루트가 없는 애들의 종합본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루트를 씌우는 게 좋아 아니면 안 씌우는 게 좋아? 가장 씌우는 게 좋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3부터 루트를 씌워. 그럼 얘가 그럼 루트 뭐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 3의 제곱이니까 9.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부터 이렇게 되니까, 그럼 나는 요렇게 잡아서 나는 루트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얘 0은 루트 씌우면 루트 얼마가 되기 때문에 루트 0이 되니까, 그럼 안에 있는 것들끼리만 비교하면 되잖아. 그럼 얘만 비교해 준 게 답이 될 테니까,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구하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 루트만 비교하면 되니까, 그래서 루트가 될 수 있는 것,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애들만 다 모아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9와 0. 그쵸? 여기까지는요? 근데 x로 그냥 따왔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는 이미 다 날린 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잖아. 그럼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양수밖에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양수로 판단을 해주면 우리는 0과 9 사이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네? 라는 것까지는 보여줄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럼 0과 9 사이에 들어가 있는 x들을 다 일일이 읽어줘.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이 될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해주는 거네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연수니까 0은 포함해야 돼? 포함하지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0을 제외한 나머지들 읽으면 되잖아. 그래서 몇 개 있는 거야? 0을 제외한 나머지들 읽으면 되니까 몇 개? 9개. 그게 답이 9개인 겁니다. 언제 됐어요? 여기까지? 자, 더 질문 없나요? 이거 말고 더 질문. 이거 말고 더 질문 있나요? 없으면은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 21쪽에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시고 별건 없는데 여기 있는 오늘은 개념을 3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유형은 6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빠듯해요. 일정이. 근데 별거 없어요.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반적으로 그냥 다 한기로 듣고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시고 그대로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앞에 봐봐. 앞에 봐봐. 지금 잘 들어봐. 그래서 내가 지금 이쪽에서는요. 딱 한 줄로 무언가를 딱 한번 정리하고 끝낼 거야. 그게 무엇인지만 잘 봐주면 되겠고 거기를 토대로 우리가 답을 완성만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되게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딱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자.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지금 얘기할 게 바로 뭐냐면 이 친구입니다. 일단 보기만 하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새로운 개념은 실수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인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영어로 하면 보통 이렇게 진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real number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real은 진짜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진짜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까지 잡아줄 수 있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애들을 다 모아서 얘기하는 것. 이걸 우리는 실수라고 하겠음 라고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는 그래서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게 지금 여기 실수의 내용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서 보겠음.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서 보면은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가야 되는 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수라는 개념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래서 여러분들 1, 2학년 때 계속 배웠던 그 개념이었던 유리수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왜? 유리수는 너네가 지금까지 배운 게 다 실제로 수직선상에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을 배운 거야. 그 수직선상에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이 유리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크기 비교도 가능했고 뭘 해도 문제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을 뭘 해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잡아줄 거는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실수.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실수 중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유리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일단은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애들 다 모아놓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유리수를 잡았을 때 그 유리수를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이건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분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정수. 그래서 분수와 정수로 나누어서 우린 유리수를 구별할 수가 있더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고 그 정수가 니네가 알고 있는 세 개로 나뉘는 거야. 1학년 때 배웠던 거.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정수가 세 개로 나뉘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했던 첫 번째가 그래서 여기 있는 자연수.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두 번째로 있는 게 0.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잡아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음의 정수.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를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정수라는 개념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걸 토대로 우리가 답을 도출했음.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유리수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고 분수는 크게 두 가지죠. 됐냐?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분수는 흔히 얘기하자면 너네가 얘기하는 소수들로 얘기를 했을 때 그 소수 종류가 두 개라는 것까지는 내가 2학년 때 인지를 시켰을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2학년 때 인지시킨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그래서 무슨 소수가 있고요? 순환소수가 있고 순환소수와 더불어서 무슨 소수도 같이 얘기할 수 있다?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니까 무한소수 말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끝이 없는 애를 데리고 얘기한 게 순환소수였잖아? 그럼 끝이 있는 애가 있어도 되겠지? 그럼 끝이 있는 애가 무슨 소수? 그치? 그래서 얘가 유한소수.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게 되면서 보는 것. 이게 여러분들 2학년 때까지 한 내용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여기까지 됐지?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유빈아,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그럼 2학년 때까지 한 거는 요 내용이고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이 친구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요 친구는 지금 이쪽에 마지막으로 잡혀져 있는 요 친구는 실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 소수들이 아닌 애들을 얘기해 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유한소수도 아니고 순환소수도 아닌 무한소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흔히 얘기하고자 하는 남은 거는 결국 이 소수들 중에서는요 이런 게 남아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을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게 되겠고 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을 싹 다 모아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걔네들을 모아서 싹 다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가 바로 무리수가 되겠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이 무리수 자체도 실수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결론이에요. 다시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종합을 해보게 되면 여기 있는 무리수들은 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애들이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2나 루트 5나 이딴 것들이 다 무리수라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애들은 다 실수라고. 그럼 실수라는 거는 다 수직선에 표현이 가능하다는 소리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소리야? 가능하다. 여기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실수라는 개념 자체가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오늘 약간 좀 추상적이야. 잘 들어야 돼. 그냥 딱 듣고 이해하고 끝내야 되는 부분이야. 여기는. 시간을 오래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여긴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얘네들 자체는 다 어디에 표현이 되는 숫자들을 얘기를 하냐면 이거야. 수직선의 표현이 가능한 애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직선의 표현이 가능한 수를 잡아가지고 얘기해 주는 게 실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렇게 해서 잡아서 보여주는 게 실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했던 무리수 즉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도 싹 다 수직선의 표현은 가능하다. 다시 얘기하면 뭐야? 얘네들의 크기 비교를 다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우리가 오늘 쭉 펼치고자 하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실수는 수직선에 다 넣을 수 있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은 점을 찍어서 우리가 숫자가 어디 있습니다도 보여줄 수가 있고 됐냐? 여기까지 했냐? 숫자가 어디 있습니다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줄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은 그래서 크기 비교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다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이게 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부분 이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빨리 정리하세요. 자, 요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여기 밑줄을 좀 긋고 가자면 교재 21쪽을 빨리 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 밑줄을 좀 긋고 가자면 첫 번째,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을 좀 긋고 넘어가야 되는 건 바로 요런 게 있어요. 바로 첫 번째로 얘기해 줄게 무리수인데, 무리수는 그냥 괄호만 쳐놓고 가자. 결국 뭐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냐면 이런 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을 싹 다 잡아서 우린 무리수라고 한다. 끝. 이게 답니다. 그래서 뭐 저기 루트 들어가 있는 애들, 그 다음에 파이 싹 다 무리수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밑줄만 그어주고 가야 되는 건 여기 주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밑줄 근호가 있다고 해서 모두 무리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대표적인 얘가 저기 밑에 잘 들어있네? 루트 4.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루트 4는요 실제로 우리 바꿔보면 얼마로 바꿀 수 있나요? 루트 4는 얼마지? 2. 이거 우리 연습 많이 해봤잖아. 아니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루트 4는 2야. 결국 둘이 같은 표현이야. 그럼 근호가 있든 근호가 없든 어쨌든 생겨먹은 게 똑같다는 거니까 아니면 다르다라는 거니까 똑같다라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이 생겨먹은 게 똑같아서 결국 루트 4는 유리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즉 근호가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무리수라고 판정해주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리한 다음에 걔네들을 판단해주는 게 필요하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 실수는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한 게 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끝. 정리하셨으면 바로 대표형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 2번은 한 번 해볼 거니까요. 거기 있는 거를 한 번에 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어렵지는 않고 개념이 빡세지도 않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1, 2번은 진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만나셨을 때 이거 다 몇 분 안에 끝내야 될까요? 한 문제 나와.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한 문제 나와. 몇 분 안에 끝내야 될까 무조건? 12초. 12초. 좋아요. 12초 안에 끝내보세요. 그러면.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잘 들어. 1, 2번은 한 번 해볼 거야. 지금 한 번 해보실 건데 앞에만 봐. 앞에만 봐. 얘네들이 1, 2번을 한 번 해볼 거고 여러분들한테 한 번에 풀릴 거예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뭐가 아닌 걸 찾으래? 동그라미 쳐봐야 되는 거는 뭐가 아닌 거 찾으래요? 그치? 동그라미 칠 건 무리수가 아닌 거. 즉 무리수가 아니면 싹 다 뭐가 되는 거 찾아주면 되냐면 유리수가 되는 것만 찾으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왜? 실수라는 것 자체가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실수라는 것 자체는 크게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실수가 여기 있었던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를 몰아서 얘기하는 거고 유리수랑 무리수는 절대 같은 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고 막 그럴 수 있는 애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둘 다 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예 양립하는 개념, 즉 얘네들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개념이고 절대 같은 게 나올 수 없는 개념이라는 점,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인데 우리는 무리수가 아닌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결국 못 되는 거 찾아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무리수가 아닌 걸 찾으면 되니까 못 되는 거 찾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얘네들은 무리수가 아닌 거는 유리수를 찾으라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유리수를 보도록 합시다. 그럼 유리수는 적어도 여기 5개의 루트가 있는데 루트를 살려야 돼? 아니면 죽여야 돼? 루트 죽일 수 있는 것. 그게 유리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번부터 보는 거야. 1.6은 루트 죽일 수 있나요? 없죠. 10분의 16인데 그죠? 여기까지는요? 없죠? 그럼 1번은 무리수. 됐어요? 그럼 2번은 마이너스 루트 3이네요.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이것도 루트 3 그대로 남아있네요. 무리수. 그쵸? 자, 0.01입니다. 0.01은 누구의 제곱이에요? 그치. 0.1의 제곱이니까. 그럼 여기에 루트 씌운 거니까 제곱과 루트 만나면 지워져 안 지워져? 이건 지워지잖아. 이렇게 바꿔보고 보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뚝뚝 만나서 둘이 지워지다 보니까 결국 얘가 남게 되는 게 0.1. 그럼 0.1에 마이너스 붙인 것이 정답이 될 테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0.1에 마이너스 붙인 게 정답이다? 이건 유리수야? 아니면 무리수야? 유리수야. 그 루트가 죽었으니까. 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민거이 됐어? 이거 결국 루트가 죽었지.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인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돼. 4번, 5번은 루트가 안 지워지고 파이는 대표적인 무리수니까 쟤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즉 유리수를 판단하세요. 결국 내가 식을 정리했을 때 루트가 지워지는 게 있습니까? 그거 보여주면 돼. 이게 함정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분명히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여기 대표형 2번도 빨리 보고 넘어갑시다. 앞에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다 찾으랍니다. 그래서 틀린 것들 다 골라보라 그랬는데 1번. 그래서 1번 유한소수는 모두 유리수다라 그랬습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유한소수는 유리수대. 이거 맞아? 틀려? 이건 이항의 개념이잖아. 맞지? 맞나 여기까지 했냐? 유한소수는 다 유리수 처리하죠.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까지는 유리수 처리를 하니까 1번은 맞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번.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로 나뉘어져 있다. 이거 맞아? 틀려요? 맞지? 그래서 2번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거. 그러니까 유리수랑 무리수가 동시에 되는 건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 이미 알잖아. 괜찮아. 여기까지 있냐? 둘은 절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니까 3번이 맞아. 그러니까 4번, 5번이 틀린 거야. 됐나? 여기까지 했냐? 그 정답은 실제로 이렇게 골라주고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개념을 공부하는 단계니까 쟤네가 왜 틀렸는지도 보고 갑시다. 됐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4번. 그래서 여기 0이죠. 체크. 0은 유리수도 아니고 무리수도 아니랍니다. 이건 벌써부터 틀렸죠. 그럼 0은 뭐야? 이미 너네 알잖아. 0은 유리수. 괜찮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유리수도 아니고 무리수도 아니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0은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이렇게. 그래서 0은 유리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은 틀렸다라고 봐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번.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그러니까 여기 밑줄 한 번만 그어볼래?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이게 세 글자로 확 줄여봐. 이게 바로 무슨 수예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 이게 무리수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무리수를 잡았을 때 그 무리수는 실수가 아니랍니다. 이거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잖아. 방금 내가 설명했다시피 무리수도 실수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실수가 아니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도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과 5번이다. 여기까지 잡아주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여기 프린트로 여기 두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옆에 쫙 네 문제가 있는데 그 22쪽의 네 문제도 다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싹 다 해보세요. 프린트 두 개도 다 하시고 그
뒷바퀴가 22쪽에 1-1번부터 답을 맞춰보시죠. 답 맞춰보면서 출발합시다. 아니 자, 1-1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이야 1-1번의 답? 5번이요. 오케이 5번. 자, 채점하시고 1-2번의 답은 몇 개입니까? 그래서 2개. 그쵸. 2-1번의 답은 몇 번 몇 번? 2번 4번 오케이 2번 4번이 정답이고요. 2-2번의 정답은 3개입니다. 뭐뭐뭐? 가나마 가나마. 그쵸? 이렇게가 돼야 됩니다. 질문. 맞아요. 질문. 좀 있던데. 틀린 사람들이 좀 있던데. 질문. 아니 모르겠어. 야, 질문. 조용히 하고 질문이나 하세요. 질문. 없으면 넘어간다.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돼? 질문 있지? 없어? 원준이 넘어가도 돼? 너 괜찮아? 2-1번, 2-2번? 수호 괜찮아? 부민이 괜찮아? 2-1번, 2-2번? 부민아 괜찮아? 자, 다음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조용히 하시고. 어차피 조용히 했지. 자, 잘 보세요. 두 번째 거 들어가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돼요. 프린트도 다음 거 보시면 됩니다. 뭐? 사람이 아플 수도 있지. 뭐라고? 힘드시면은 좀 쉬셔도 괜찮은데. 아우, 진도가 빠듯해서 쉴 수가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넌 내가 쉬는 게 좋아? 안 쉬는 게 좋아? 쌤이 쉬면 저희가 쉬나요? 내가 쉬면 그러겠죠? 결국 내가 쉬었을 때 니네가 쉬냐 안 쉬냐가 관건이구나 니네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난 니네가 행복한 꼴을 못 보겠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난 너네가 행복한 꼴을 못 보겠어요. 자, 뭐라고? 그러니까 구라치고 있네. 자, 여기 보세요. 이거나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게. 지금부터 그냥 딱 여기는 뭐 정리할 게 없어요. 그냥 진짜 보고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진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실수와 수직선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까 얘기하긴 했는데 실수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보고만 넘어가라. 뭐 적을 것도 없어요. 진짜로. 실수는 흔히 영어로 얘기했을 때 real number라고 얘기하는 그 친구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영어로 얘기했을 때 real number라고 얘기하는 그 친구는 다시 얘기를 하면 얘네들 자체는 수직선상에 싹 다 표현하는 게 가능해 아니면 불가능해? 아니에요. 가능하다라고 내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모든 실수들은 수직선상에 우리는 수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직선의 수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있는 얘를 토대로 그러면은 답을 우리가 도출을 하게 된다면 수직선상의 수를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누가 왼쪽에 있고 누가 오른쪽에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것도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시각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왼쪽에 있고 누가 오른쪽에 있다 설명해 주는 것도 다 가능한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수직선의 수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각화가 가능한 거라서 그래서 우리는 실수들은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 끝. 이게 다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들은 싹 다 수직선의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돼. 이게 개념 08에서 하고 싶은 얘기 전체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끝. 그래서 적을 것도 없다 그랬고 바로 교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23쪽에 1번은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빠르니까 걔는 문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2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그래서 밑줄만 그어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어디에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냐면 이게 끝! 바로 어떤 거냐면 1번.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있는 한 점에 다 대응한다 아니면 대응하지 않는다?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있는 한 점에 대응한다 대응하지 않는다? 대응한다. 이게 끝이야. 그래서 밑줄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있는 한 점에 대응한다. 끝. 이게 답니다. 1번은 이게 다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들은 그냥 읽으면 돼. 됐지? 그래서 우린 여기까지 딱 잡아주게 되면 되고 바로
다음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4쪽으로 가겠습니다. 별건 없어요. 지금까지 한 게.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냥 빨리빨리 쭉쭉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개념은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볍게 보고 가죠. 앞에 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잘 보세요. 자,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있는, 그래서 무리수를 수직선으로 표현해보는 방법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모든 실수들은 수직선상의 숫자를 표현하는 게 가능하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같이 해보자. 모든 실수들은 수직선상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싹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무리수도 똑같이 그럼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걔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표현합니까? 까지만 알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대표형 3번은 방법만 알고 넘어가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크게 어렵지가 않고요. 한 번 듣고 딱 한 번 이해하시면은 그때부터 어떤 식으로 변형을 주더라도 똑같이 다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문제는 솔루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 푸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잘 그거를 습득하신 후에 똑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옆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충분히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문제 자체에서. 그래서 그 문제 자체에서 가치가 있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잘 잡아주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봐.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프린트에다가 똑같이 정리 조금만 하고 갈 거는 이 두 줄만 정리하고 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솔루션 포인트가 있는데 그 솔루션 포인트 두 개만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조건 읽기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 읽기 바로 어떤 조건을 읽으면 되냐면은요 요겁니다. 어떤 조건을 읽어야 되냐면 이 조건을 읽으세요. 선분의 길이가 같은 거를 지금은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다. 안 주진 않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조건을 읽어주셔야 되는데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이거야. 같은 선분의 길이를 찾아주는 것. 그래서 같은 선분의 길이를 찾는 것. 이거를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그래서 그 같은 선분의 길이를 찾아.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같은 선분의 길이를 찾아. 그래서 같은 선분의 길이를 찾고 그 선분의 길이를 찾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해 줄 그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이 3스텝이 바로 좌표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정리해주면 돼요. 이 세 단계에 맞춰서 문제를 풀 겁니다. 얘네들은. 솔루션 포인트가 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 세 가지에 맞춰서 보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거는 같이 정리해놔. 이 세 개만. 그래서 이 세 개는 프린트에다가 똑같이 한번 정리해놓고 가세요. 프린트의 대표용 3번에다가 똑같이 정리해놓고 가세요. 지금 정리하세요. 이거 세 개는 정리하세요. 이 단계에 맞춰서 풀어보겠습니다. 참고로 1번과 2번이 다른 조건이에요. 그 둘이 다른 거야. 방법 자체도. 그것도 같이 감안하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다 하셨으면 날 보세요. 딱 이 3스텝으로 정리하고 3스텝으로 문제 풀고 끝낼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너네도 연습하실 때 숙제를 하실 때든 뭐 하실 때든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내가 몇 년간 이 같은 과정을 많은 아이들에게 가르쳐 보면서 얻은 교훈이에요. 이렇게 3스텝으로 나누어서 풀었을 때 니네가 제일 안 헷갈려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것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돼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좀 잡아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첫 번째 조건부터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럼 여기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부터 앞에 봐. 지금부터 집중하고 잘 들어봐.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는 종이 위에 직각삼각형 ABC와 수직선을 그린 것이다. 뭐 그렇다고 쳤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나한테는 현재 같은 선분의 길이 두 개를 줬고 그 선분이 AC랑 AP랍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1번 조건을 읽어서 같은 선분은 준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거. AP랑 여기 있는 AC는 결국 같은 길이었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왜? 라는 질문도 가끔 던질 수는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요즘은 조건을 이렇게 던져주는 게 트렌드라서 요즘 다 던져줘서 여러분들이 찾기 편하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간혹 너네 3학년 때 만나는 선생님이 나이가 어느 정도 나이 때인지는 모르잖아요. 젊은 사람이 걸릴 수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이 걸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요즘 트렌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문제를 주는 게 트렌드야. 젊은 선생님들은 다 그러세요. 시중 문제집을 그만큼 많이 보시니까. 근데 특히 중학교 옛날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제 막 정년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중년에 접어드신 분들 있지, 50대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요, 간혹 어떤 경우도 좀 있을 수 있냐면 조건 어차피 안 줘도 되잖아. 어차피 니네 학원에서 이거 왜 그런지 다 배우잖아. 그러니까 나는 조건 안 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그건 진짜 사바사기 때문에, 진짜 사람 바이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도 알고는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내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내 생각에 선화여중은 또 태풍씨 걸리면은 이번에 100% 너넨 조건 안 줘.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 너도 그럴 것 같지, 유빈아? 너네는 어차피 젊은 선생님이니까 무조건 조건 줘요. 너넨 주더라고. 여자쌤이잖아. 에이, 그래도. 아직 그래도 중년 조금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지.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정년을 얼마 안 남으신 분들. 50대. 자, 여기 보세요. 왜 그런지도 보게 되면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이유는 여기 있는 요 점을 기준으로 됐어요? 여기까지 했냐? 나는 요쪽으로 요렇게 뭐 한 거냐면 반원을 그린 거예요. 요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반원을 그리게 되면 여기 있는 얘가 원위에 있는 한 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반지름이 돼. 됐나요? 여기까지 했냐? 왜? 여기 있는 요 중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 원위에 있는 한 점까지 간 거니까 얘가 반지름이 되거든. 그 반지름이 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결국 여기 있는 이 친구도 여기까지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가능하게 되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 있었던 L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줘도, 즉 이렇게 내려와도, 이렇게 내려오도 아니면 이쪽으로 가든 어차피 반지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다 똑같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래서 얘가 반지름이 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얘네 둘.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여기 AC랑 AP의 길이가 그래서 결국 서로 같다라는 것까지는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그래서 생기는 거고요. 이거는 만약에 안 준다 하면 대부분 이렇게 원을 만들 수 있게는 줄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요 원이라는 요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나오는 반지름들의 길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 반지름의 길이는 솔직히 어디서 제대로 다 똑같다는 거야? 아니면 다르다라는 거야? 반지름은 어디서 제대로도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거든. 중심에서부터 원이 있는 한 점까지의 거리를 다 모아놓은 게 원이니까. 반지름 다 같거든요. 1학년 때 배웠잖아. 그쵸? 그래서 어차피 반지름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있는 요쪽까지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는 여기 빨간색의 길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반지름이라서 얘네 셋의 길이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조건을 읽으라는 거는 뭘 읽으라는 거냐면 중심과 반지름을 찾으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이 조건에서는 이 단순하게 요걸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건 바로 궁극적으로 반지름과 그 다음에 뭘 찾아주면 되냐면 중심을 찾아주면 되는데 오히려 중심 찾는 게 되게 쉬워요. 왜? 중심은
이 두 선분이 같이 겹치고 있는 점이 있을 거거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선분이 겹치는 점이 생기게 되었을 때의 그 겹치는 점. 이걸 잡아서 나는 지금부터 중심이라고 얘기하면 되기 때문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도 딱 얘기합시다. 그럼 얘네들이 같이 겹치고 있는 점이 뭐야? A가 지금 이제 둘이 같이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여기는 A가 중심이라는 걸 얘기해주면 돼. 이런 얘기인 거야. 조건은 요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민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 같은 선분의 길이를 찾아라. 결국 세 글자로 줄여봐. 뭐의 길이 찾는 것이 되는 거야? 그 여기 있는 요 선분이랑 이 선분이랑 결국 세 글자로 뭐야? 반지름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선분의 길이를 찾는 거는 이거야. 반지름의 길이를 찾으라는 소리가 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반지름을 찾으러 가겠다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반지름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직각삼각형이 있었을 테니까 여기 직각삼각형에 다시 한 번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C. 그래서 나는 여기 직각삼각형의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빗변 AC의 길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얘는 두 칸 가져갔으니까 얘가 2고, 그럼 얘도 두 칸 가져가니까 똑같이 2가 되겠네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았을 때 그럼 여기 빗변의 길이는 뭘 이용하면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 빗변의 길이는 뭘 이용하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치? 이때 쓰는 게 피타고라스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빗변의 길이는 요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금방 찾을 수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할 거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겠음. 요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나는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 그래서 나는 여기 루트 잡아줬을 때 예제곱과 예제곱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2의 제곱이었던 4,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2의 제곱 4 요렇게 더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계산 결과 루트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 돼요. 루트 8.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얘, 우리가 찾고자 했던 3분의 2C의 길이였던 얘, 이게 루트 8이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주면 결국 우리가 찾고자 했던 이 친구가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선분 AC의 길이다.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얘가 AP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승우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기까지 단계 끝났죠? 그럼 봐봐. 그럼 마지막 단계가 이건 거예요. 마지막으로 와야 되는 단계가,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AC의 길이가 있는데 이 AC의 길이가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루트 얼마라고? AC의 길이가 루트 얼마? 그래, 얘가 루트 8이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다시, 그럼 이쪽에 있었던 AP의 길이도 똑같이 루트 얼마가 된 거라서 루트 8이 된 거죠. 그럼 나는 여기는 루트 8이라는 그 길이를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P라는 좌표를 완성하게 되는데, 그럼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P라는 좌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가져와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이건 거예요. 선생님, 저는 여기의 좌표를 알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얘 A에서부터 P까지의 간격만 알아요. 루트 8이라는 것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이쪽에 있는 요 간격만 찾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나는 여기만큼만 이동했어요를 보여주면 끝나겠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 실제 좌표는 뭐예요? 이 점을 기준으로 내가 얘네들 사이의 간격만큼만 더 이동을 시켜주기만 하면 우리가 원했던 정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럼 그걸 그대로 뭐 하면 돼? 문제에다 적용을 하면 돼. 그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진짜 방법인 거야. 예준이 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작점이 있었던 거고, 그 시작점을 기준으로 여기까지의 간격을 더해주면 되는가 빼주면 되는가, 그게 마지막 관문이 되었던 거예요. 괜찮아요? 왜? 이 점을 기준으로 요만큼 이동했으면 얘 위치는 그만큼 달라지게 될 거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여주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좌표 완성의 기본적인 틀은,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바로 뭐가 있냐면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이 세 글자로 얘기하면 기준점인데,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여기 뒤에 있는 애가 바로 뭐냐면 실제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있겠지. 길이. 그랬을 때 얘네들 선분의 길이만큼을 결국 뭐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여기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게 방향입니다.
즉 더해질 거냐 뺄 거냐 그것만 마지막으로 결정해 주게 되면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까지 잡아주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정답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좌표를 완성하면 돼. 이 틀에 의해서. 괜찮아요? 그럼 얘 지금부터 봐. 자, 우리 시작점은 그럼 원의 중심을 읽으면 되는 거야. 여기 원의 중심 시작점이 얼마였어요? 여기서 출발했지. 중심이 2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첫 번째 좌표는 그래서 누가 오면 되냐면 2가 오면 돼. 괜찮아요? 여기까지 했냐? 거기서 우리 선분의 길이는 반지름이죠. 그럼 반지름은 루트 얼마라 그랬기 때문에 루트 8이 반지름이니까 루트 8을 여기다가 쓰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때 나는 이 루트 8만큼을 나는 여기 있는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왼쪽으로 보냈습니까? 오른쪽으로 보냈으니까 그럼 오른쪽으로 보냈다는 건 숫자를 더 키웠단 소리 아니면 줄였단 소리야? 키웠다. 그럼 방향성은요? 오른쪽으로 가니까 더해야 돼 아니면 빼야 돼? 그래서 더한 거.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8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얘 좌표를 찾는 게 답이니까 정답은 2 플러스 루트 8.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은데 지금 이렇게 보는 문제가 니네 처음이라서 그래서 약간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다시 프린트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시 정리해 보세요. 지금 준비 시작.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문제들도 풀어보세요.
3-1번만 전반적으로 답을 맞춰보고 갑시다. 3-1번의 정답은 뭐예요? 1-입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1번의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에 그 선분의 길이가 루트 5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찾으면 돼요. 왜냐면 시작점이 1이 아니죠. 시작점이 어딥니까? 마이너스 1이요. 그래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얘가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마이너스 1 기준은 왼쪽으로 가니 오른쪽으로 가니? 그러니까 그 길이만큼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그렇게 찾는 겁니다. 알겠죠? 앞에 보겠습니다. 4번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3-2번은 잘 연습해 보시고요. 참고로 답은 다음 시간에 불러드릴게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나봐. 나 해봐. 여기는 그나마 쉽죠. 다만 내가 문제를 통해서 설명할 개념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잘 정리하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서 빨리빨리 갈게요. 앞에 보세요. 나 해봐. 지금부터 나의 잘 봐. 나 잘 봐. 나 잘 봐. 나의 잘 봐. 자 보자. 1번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답니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거 무조건 맞아요. 왜?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습니다. 왜? 분수가 어떤 꼴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겁나 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루트 5랑 루트 6 사이에도 그러니까 두 수 사이에도 겁나 많은 무리수가 존재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야? 같은 원리로 생각해봐. 그럼 있겠냐 아니면 없겠냐? 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있겠지. 왜? 무리수가 유리수처럼 겁나 많은 애예요. 표현이 어떻게 주어져도 이상하진 않은 애란 말이야. 그럼 루트 5랑 루트 6 사이는 그 미세한 종이 한 장 차이겠지만 그 미세한 종이 한 장 차이에도 겁나 많은 무리수가 존재할 수는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번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럼 3번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맞아요? 아니면 틀려요? 이건 애매하죠. 그러면 일단 얘를 세모로 냅두고 가봐. 왜? 어떤 간격을 셌을 때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라고 해볼까? 2랑 1000이라고 해봐. 그럼 2랑 1000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는 건 맞잖아요. 개수를 물론 셀 수는 있겠지만 개 많은 건 맞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쨌든 무리수가 많은 거는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왜냐면은 많다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래요? 3번은? 잘 들어봐. 내가 만약에 0과 1 사이라고 하면 그럼 0과 1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정수는 몇 개예요? 빵개요. 빵개잖아. 즉 무수히 많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가 정답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되는 항상 무수히 많은 정수가 항상 존재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걸리기는 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세모로 두겠다는 거야. 왜? 더 확실하게 아닌 게 있으면 그게 답일 거고 그게 아니라면 얘가 답일 거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정도 판단은 하고 가세요. 즉 여기 대표 유형 4번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장난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애매한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세모 처리하고 다음 거를 먼저 판단해봐.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다 다른 것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얘를 골라. 그러면 대부분 다 답이 맞아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세모 치는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놓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애매한 게 많기 때문입니다. 4번 두 수 사이에 아무런 숫자들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맞아 틀려? 이건 무조건 맞아요. 왜? 두 숫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하는 건 맞아.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4번은 무조건 맞고 그 다음에 5번 1 플러스 루트 2죠. 이거 무리수입니까? 유리수입니까? 이거 무리수죠. 민건 이거 뭐라고? 이거 뭐야? 1 플러스 루트 2 뭐야? 무리수죠. 자 그러면 우리 방금까지 연습한 게 바로 무리수 수직선상에 표현하는 거 연습해봤어? 연습 안 해봤어? 해봤지. 모든 무리수들은 다 수직선 위에 표현이 가능해 아니면 불가능해? 가능했잖아. 그러니까 5번이 무조건 맞다고. 됐나요? 그럼 나머지 4개가 확실하게 맞았지. 정답 몇 번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애매한 게 정답이 된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되겠고 여기 교재 밑에다가 한 줄만 정리하고 갑시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한 줄 정리하실 포인트가 있다면 이거는 꼭 정리 좀 하고 가. 교재 24쪽 그 대표형 밑에다가 꼭 정리해 놓고 가세요. 지금 이 빨간색은 꼭 정리하고 가자. 지금 다 같이 정리하자. 여기 있는 요 선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지은 게 있었지. 두 숫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랑 무리수가 존재합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 숫자가 정수 유리수로 주든 정수 정수로 주든 유리수 유리수로 주든 무리수 무리수 주든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떤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리수가 존재해요. 이게 결론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잡아줘야 되는 결론은 바로 이거야. 두 실수 사이에는 요렇게 겁나 많은, 그래서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뭐 아니면 뭐가 존재한다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면 이겁니다. 무리수 또는 유리수가 존재한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리수가 존재합니다. 이거 꼭 정리해주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요, 꼭 지금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트로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하시고 4-1번, 4-2번 풀게요. 시작. 4-1번, 4-2번도 풀어보세요. 1번의 답부터 맞춰보고 가죠. 4-1번의 정답 몇 개예요? 답 몇 번이야? 2번, 오케이. 4-1번의 답은 2번, 5번. 4-2번의 답은 몇 개? 그래서 2개. 여기까지 잡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면 뒤에 거를 더 나가려고 했더니 나가면은 좋겠지만 시간이 애매합니다. 오늘은 뭐 내가 어쨌든 늦게 시작한 게 있어가지고 그죠? 늦게 시작한 게 있어서 늦게만 시작 안 했어도 오늘 다 끝내는 건데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나갈 거고요. 잘 들어. 숙제가 그래서 좀 적어요.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단톡방에 올려는 드릴 거예요. 단톡방에 올려는 드릴 테지만 그거 올려주는 거 워크북 범위일 거고 워크북 범위 내가 단톡방으로 올려줄게. 오늘은 교재는 27쪽에서부터 체크하세요. 27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냐면은요. 27에서부터 30쪽까지가 숙제입니다. 27에서부터 30쪽까지가 숙제인데요. 번호 잘 들으세요. 아직까지 안 나가서 빼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빼야 되는 게 있으니까 27쪽에서부터 빼야 될 거 체크해 드릴게요. 27쪽에서 빼야 될 거 7번, 8번입니다. 체크하셨으면 뒤로 넘겨서 28, 29쪽에서 빼야 되는 것도 두 개 있습니다. 15번, 16번입니다. 15, 16은 빼고요. 뒤로 넘기면 30쪽에는 아쉽게도 뺄 게 없습니다. 다 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되고 워크북도 거기에 맞춰서 범위를 조정해서 알려드릴게요. 5분까지 쉬시고 5분에 쉬시고 종 치면 넘어가서 시험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